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자, 지금 이제 김건희 차례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아까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야, 부부를 감옥에 넣을 수 있냐?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죠. 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보수까지 포함해가지고 윤석열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상당수 보수 사람들은 김건희에 대한 그 뭐랄까 좀 치가 떨린다 그러고 김건희가 윤석열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부터 깊은 소식이요. 국민대가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제서야 빨리도 하네. 정말 빠르지 않습니까? 네. 그 이게 됐나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 국민대에서 바로 발표하더라고. 역시 바람보다 먼저 눕는 사람들. 이 숙명여대가 석사학위를 사실상 그 표절이라고 판정했다고 얘기했죠. 하는데 김건희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 했던 검사라고 해서 무서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밥은 먹었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이제 김건희가 대국민 사기를 치고 상황으로 등극했죠. 대선 때 선거운동도 못하고 취임식 때 하얀 드레스 입고 나와서 지금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거고요. 야, 대통령실에 역술인 행정관 채용했다가 전 이거 농담인 줄 뭐 알았어요. 하는 거야 지금. 얘네들은 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너무 높은 직급으로 채용을 했더라고요. 예. 4급 행정관으로. 보통 공무원 사회에서 검사 초급이 9급으로 만약에 입사한 사람은 퇴직할 때 4급 될까 말까 합니다. 평생 65세로 퇴직할 때 4급 될까 말까 한데 이렇게 역술인으로 활동하던 사람을 4급 행정관으로 채용했으면 원래 그 늘공으로 일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박탈감 느끼는 거거든요. 뭐 어떤 사회적으로 크게 기여한 것도 아니고 어떤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김건희 눈에 띄었다고 그냥 점쟁이 한 명을 행정관으로 꽂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옆에서 화가 났겠습니까, 직원들이. 자괴감 들겠죠, 진짜. 명함도 저렇게 있고요. 야, 이게 사람 함부로 만날 건가? 근데 내가 물어보는 거 웃기게 말도 안 되는 게 이건 중독이라고밖에 설명 못하는 게요. 옛날에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사람 뽑을 때 관상보고 뽑았다. 네. 면접 볼 때 뭐 대기업에서 그런 얘기 있죠. 예. 그렇긴 한데요. 김건희가 그렇게 무속 중독이고 일단 윤석열도 약간 무속 중독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걸로 해서 그게 용했으면 윤석열이가 지금 이 타이밍에 체포되는 데까지 왔겠냐고요. 그러니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어. 나는 진짜 막 미신, 종교 이런 걸 아예 안 믿거든요. 나 같은 새끼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큰 일인데.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아니 어떻게 공적인 조직에다가 무속인, 역술인 이런 걸 집어넣냐. 저들은 무속이 공적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설날 연휴 때까지만 견디면 된다. 그 이후에 뭐 대운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윤석열과 김건희가 올해 흔히 이제 날삼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뭐 치고 나간다 그래서 그 오대산에서 왜 큰 굿했다라는 이유가 이 날삼재를 그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써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대통령실 예산으로 한 번에 수천만 원씩 하는 굿을 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냥 내가 봤을 땐 그래. 얘네들은 그냥 김건희 정도면 지가 이명수 기자랑 이야기했잖아. 내가 웬만한 사람보다 잘 본다고. 야, 신내림이나 받아. 내가 박근혜가 대통령 되려고 할 때 그때 했던 말이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어떤 지은 죄를 아버지 때문에 죽은 사람들, 아버지 때문에 고통받은 사람들 절로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기도나 좀 하는 게 맞지 왜 대통령을 나오려고 하느냐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런 애들 있잖아. 막 학력도 막 속이고 막 표절하고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에 당첨되니까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 대통령실 행정관을 역술인을 갖다 꽂는 거 그럼 내부적으로 그냥
저 사람한테 나도 봐달라고 할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뭐 무속의 힘이 아니라 결국 대선 같은 경우도 명태균의 여론 조작의 힘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무속이랑 상관없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이 역술인이 그 대통령실에서 한 업무 자체가 날잡이. 일종의 날 잡는 거하고 궁합을 봐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 만약에 그 인원이 들어와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생년월일을 가지고 이 윤석열이랑 궁합이 잘 맞는지 김건희하고도 잘 맞는지 자기가 배속될 그 근무처의 그 직원들하고는 또 궁합이 잘 맞는지 우리가 이런 행정관이 안 된 이유가 이런 있는 것들을 거예요. 봐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된 그 직원들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예. 근데 더 골 때리는 게 김건희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추미애 의원이 국정조사에서 깐 거예요, 이게. 윤석열 휴가 때 김건희가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경호차장 김성은이 등장을 해. 일정을 주도했다는 이벤트맨 또. 또 김건희가 했다는 말이 저 빨간색이 있거든.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좋은 시설이 있는지 몰랐어. 시설이 훌륭해서 행사 있으면 여기서 해야겠다. 자주 와야겠네. 그리고 실제로 자주 갔다잖아요. 예, 2년 연속 갔다고 했죠. 술 파티하고 폭죽놀이하고 노래방 기계 노래 있고 제트스키하고. 그러니까 저게 더 분노스러운 게 뭐냐면 저 해군 귀빈정이라는 게 뜨면 항만 수송정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송하는 뭐 수리나 이런 것도 움직였겠죠. 그리고 군수 지원정이라든가 군수 정비정이 사이드에서 이렇게 경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김건희가 야 여기 되게 좋다. 배 위에서 이렇게 파티하니까 되게 좋네 하는 술 파티 연예인도 불렀다고 하는데 그런 파티가 있는 상황에서 막 옆에서 경비하고 그 예산 다 도대체 무슨 돈으로 했으며 그 해군들은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 이제 군의 자존심 문제죠. 그렇죠. 이게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 특정돼 가지고 그러니까 해군 그 부대를 순시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그 어떤 작전 지역을 둘러본다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도로 썼다면 모르겠는데 이거 지인들을 태워가지고 술 파티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그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의원이 폭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 아무리 추미애 의원이지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대통령실이 주문을 할 수는 있죠. 해군 쪽에. 대통령님이 뭐 이렇게 휴가 가니까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해봐라. 근데 그걸 해군에서 협조했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참석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거든요.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부탁했다고 하는데 예전에 왜 2024년 9월 달에 김건희가 개인적으로 종로 망묘루에서 차담회 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건희의 개인적인 행세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하는 건 뭐냐면 이때 휴가 때였는데요. 이때는 뭐였냐면 최혜병 일이 예. 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세요. 그리고 또 잼버리 막 그때였는데 김건희는 가서 여기서 술 파티 해야지 그 생각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금 현재 합참의장인 김명수 의장 있죠. 김명수 의장이 해군 출신입니다. 저는 김명수 의장이 이거 책임지고 해명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러면은 이게 진짜 김명수 의장이 확인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면 책임지고 사퇴해야 되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사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경호처 직원한테 안마시키는 새끼 하나. 생일 이벤트하고 국민 세금으로. 저게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나 이재명 정부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졌으면 언론이 뭐라 그랬을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공격을 했을 거야. 근데 이게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까지 체포됐어요. 어마어마한 게 나올 거예요. 막 상상을 초월하는 거 막. 저는 이 해군정에서 파티를 했다는 이 소식이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저는 그러니까 이 내란이 수습되고 나서 새로운 진짜 혁명을 시작하게 될 때 우리나라 군대를 어떻게 재편해야 되느냐. 저는 해군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의 상흔이 너무 커가지고 육군이 너무 비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에 걸맞게 해군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다시 설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해군이 이따위 짓을 해버리면
어떻게 그렇게 주장합니까? 세계 있잖아요. 세계 해군력의 절반 이상이 미국이야. 그 전 세계 전투력의 미국이 가장 강대국인 이유가 해군이 강해서예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뭐냐면 명태균 게이트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더 이제 등장을 하겠지만 명태균 뉴스타파도 그렇고 사실은 이걸 수사하던 창원지검 검사들이 아예 언론에 던져줘 버린 거야. 정유미가 일종의- 자기는 친윤 아니라고 일주일 그랬대요.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윤석열한테 먼저 준 걸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윤석열이 결심을 합니다. 계엄해야지. 개엄해야지. 너 어디까지 해봤어 사랑 때문에. 개엄. 그런 건데 이번 하나씩 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헤드라인이 이겁니다. 명태균 김건희한테 캠프 인사 4명을 건네요. 윤석열 선거 캠프를 하는데 4명을 건네. 이 사람 중에 3명이 보직을 꿰차. 그러니까 명태균이가 김건희한테 이 사람은 뭐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대로 돼버려. 명태균이가 사실은 김건희를 통해서 상당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도 그 넘버 2였다는 거잖아요. 넘버 1이 결국에는? 명태균이고 네. 넘버 2가 김건희고 넘버 3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이태원 참사 때도 김건희가 명태균에게 어떻게 했냐고 상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은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하고 김건희는 명태균한테 가스라이팅하고 제일 위에는 명태균이 있었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상황들이었고요. 카카오톡 대화 보면은 이 사람 후원회장 어떤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나중에 공보 담당 땡땡땡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장님께서 결정하시면 영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할게요. 전달할게요. 그다음에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명태균, 그러니까 야, 이 정도 되면은 진짜 와와와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그 김영선의 공천이었다라고 그 여론조사 그 자금을 그거밖에 안 받았다고 네. 하지만 명태균은 어찌 보면 자기에게 권력을 누릴 수 있을 만큼은 다 누렸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창원 국가산단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예. 이제 아직 덜 갔을 파서 거고요. 그렇지. 그 김용선이는 그냥 약간 가십성. 김용선만 선물로 준 게 아니라 3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것들이 다른 방식으로 지금 벌충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윤석열의 반은 아니지, 좀 3분의 2 정도는 김건희가 실제로 권력을 누렸던 실제로 그 총선 직전에 120석 힘든가요? 물어보니까 명태균이가 힘듭니다 했던 이야기는 실제로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는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도 작년까지도 명태균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3분의 2가 아니라요. 그냥 김건희가 윤석열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자기가 권력을 누렸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그 해군의 선상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실 보면은 그때 대통령실에 사진이 뭐가 올라오냐면 윤석열이 그 군인들과 이렇게 농구하는 사진들 올라옵니다. 그런 사진 하는 동안에 김건희는 해상 파티 들렸던 거죠. 알겠습니다. 자, 류운주님 감사합니다. 자, 명태균님이 지금 맨 마지막에 계셔갖고 다좀무왕으로 이감시켜 주세요. 흥미로운 그 빵생활 모범을 보여드릴 겁니다 하셨는데 오타가 있어갖고요. 감사하고요. 두 분 고생하셨고, 자, 계엄 아니었으면 또라이 될 뻔했다. 바로 그분 모십니다. 나도 뭐라. 난 누굴 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